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퍼멘테이션 배리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물론 이제 웹에 이제 전압도 걸었지만은 빛도 쪼여졌습니다. 자, 왼쪽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게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웹에서 전압을 걸어주는데 마이너스를 캐스디에 걸고 플러스를 에노드에다 걸어줘야 됩니다.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캐스디에서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이너스 0.14V가 되잖아요. 이게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캐스디에 더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반도체를 썼어요. 캐스디에. 그래서 빛을 쪼여줍시다. 빛을 여기도. 그죠? 잠깐만요. 네,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빛을 여기다 캐스디에다 쪼여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빠지니까 홀이 생기죠. 그죠? 이게 이제 홀 H, 이게 차지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는 E, 차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이게 P타입이니까 밴드가 밑으로 휘었죠. 그러니까 전구 표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구 표면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에노드에서 이제 건너온 프로톤을 이렇게 수소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요 그림은 제가 항상 많이 써먹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빛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빛은 과연 얼마나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태양에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거의 일정한 그런 양의 빛이 매 순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한번. Global energy consumption is about 3.5 times 10 to 20 joule per year.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에서 지표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그 파워는 174 페타와트. 페타가 얼마죠? 갑자기 까먹었네. 여러분, 기가 하면은 10의 9승이고 메가 하면은 테라 하면은 10의 12승. 테라 우회가 뭐죠? 이게 10의 15승인가? 어쨌든 이거 와트니까 페타 와트니까요. 이거 갖다가 이게 초당이에요. 초당 이게 페타 주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1년으로 따지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가 이것을 1년으로 1년에 이제 에너지로 따지면은 174 페타 주얼 곱하기 1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로 와서 365 곱하기 86,400 하면 이게 바로 지구 표면이 태양으로부터 1년에 받는 총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요 값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숫자가. 즉, 한 16,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는 지구가 모든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 양의 16,0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 16,000배.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그러면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옛날부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양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표면에 이제 또 쏟아지는데 이거 골고루 쏟아지진 않죠. 왜냐하면 위도에 따라 다르죠. 적도 근방에는 거의 수직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빛이 오고, 저 이제 위도가 높아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때요? 비스듬하게 오니까 온도가 낮죠. 그죠?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게 외부로다가 우주로 다 이제 많은 양이 다 날아가요. 안 그러면은 지구는 이미 불덩어리 돼서 아무도 못 살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저 뭐니까 이제 저 태양 에너지 수지예요, 수지. 그러니까 이제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나와서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되고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것은 이 대기에 여러 입자들 있잖아요. 그것에서 반사돼서 대기 중으로 그래서 결국 우주 공간으로 갑니다. 이게 그리고 저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또 이것을 많이 반사시켜요. Reflected by cloud 35만큼 여기 중에서. 그리고 이제 표면에서 또 반사되는 것도 있습니다. 표면 자체에서.
그 7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33만큼은 대기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이게 어때요? 이게 흡수가 돼서 33이 되고요. 또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여기 보세요. 어, 여기 이제 지표면에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이 어쨌든 표면까지 도달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컨덕션 앤드 라이징이에요. 이제 이게 뭐 이제 공기 순환 때문에 이게 또 12만큼이 다 이제 위로 이제 우주로 나가는데 요게 12가 그렇고 40은 latent heat in water vapor,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많잖아요, 지구에는. 그래서 이제 물이 어떻게 해요? 데워지면은 물이 그 자체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약 40 정도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집 지구에서 우주로 가는 복사일로 이제 에너지로 가는 것이 10 정도 되고, 여기서 이게 이제 사실 36인데 그 중에서 26이 대기에서 흡수가 돼서 결국은 어, 우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111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만큼이 빠져나가야지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흡수되는 것, 이게 해서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몇 도죠? 15도씨. 아주 이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89 페타와트 이거 다 해서 더해서 이걸 빼보세요. 89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89 페타와트가 이 땅과 바다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반도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할 게 있습니다. 밴드갭 에너지를 측정해야 돼요. 밴드갭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야 되지, 이게 UV 영역 커서 UV 영역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빛이 이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밴드갭 에너지도 중요하고, 이 밴드 위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죠? 위치가 맞아야 돼요. 음? 자, 먼저 그러면은 밴드 갭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기 그냥 뭐 일반학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분석학에서 스펙트로 포토메트리 실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스펙트로 포토메트리에서 어섭션 스펙트럼을 얻습니다. 그것을 타우치 플랫이라고 해서 이것을 좀 변화시켜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알파는 몰라우스 액티비티고 H 뉴는 에너지를 이제 파장을 말이죠. 이렇게 H 뉴 형태로 바꾼 겁니다. 이거를 제곱해서 이거를 H 뉴가 여기 일렉트론 볼트로 바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를 해보면은 대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것을 쭉 직선을 끕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말이죠. 밴드갭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식이 이게 H 뉴가 EG 밴드갭 에너지와 같을 때 이게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제로. 이 값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밴드갭 에너지다. 그렇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포지션 있죠?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밴드갭 에너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샤키 플러스를 합니다. 근데 요 P타입 반도체에 대해서는 요 모트 셔츠키 플러스라고 해서 요 플러스를 하면은 어떤 밴드갭이 밴드 에너지가를 알 수 있냐면은 밸런스 밴드의 요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요 위치. 요 위치. 그죠? 반면에 N타입에 대해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은 컨덕션 밴드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요 위치.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저 P타입 반도체를 썼기 때문에 마샤키 식은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 밸런스 밴드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인터페이셜 캐피시턴스의 제곱분의 1이 이런 식으로 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이거는. 그죠?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전압을 바꿔가면서 요 값을 즉 C를 재가지고서 C 제곱분의 1로다가 만든 다음에 이걸 Y축으로 놓고 X축을
전압으로 넣은 다음에 플러스를 한 겁니다. 이거는 기기가 이거 자동적으로 해주고 여러분 이걸 모아다가 이렇게 데이터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전압에다가 요 교류를 걸어줘야 돼요. 교류. 여기는 우리는 네 가지를 걸었습니다. 5, 6, 7, 8. 그래서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P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으로 나옵니다. 음으로. N타입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양으로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반도체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면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이 정도 지식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쭉 여기부터 스캔했어요. 마이너스 한 0.3V부터 쭉 스캔해요. 듬성듬성 쭉 가다가 여기서 쭉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 또 직선을 찾아야 됩니다. 직선. 왜냐하면 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요게 y가 되는 거고요. x는 뭐가 되냐면 v가 돼요. v. 요 전압. 나머지는 다 콘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차 함수예요. 결국은. 그래서 딱 직선이 되는 이 부분을 찾아서 이것을 엑스트라폴레이션해서 x축과 맞는 점을 찾아요. 요게 나머지 요것과 같으면은 어떻게 되죠? 요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제로. 그죠? 그래서 걸어주는 AC의 교류에 상관없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죠. 왜냐하면 물질은 일정하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 플랫 밴드 포텐셜하고 요거 알 수 있어요. VFB 플러스 2분의 KB 곱하기 T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요. 요것은 굉장히 작아요. 요 텀이 요거. 그래서 되게 이거는 무시합니다. 요 뒷부분. KB는 볼츠만 상수예요. 볼츠만 상수. 1.38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어떻게 되죠? 19승 줄 퍼 K 그렇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그죠? 23승 주울입니다. 10에 마이너스 23승 주울 퍼 K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시하고 요거만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게 지금 얼마가 얻어졌냐면 약 0.7V가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플랫 밴드 포텐셜이라는 것은 요 밴드가 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전압을 양으로 쭉 스캔하면은 요게 전체적으로 요것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거는 고정돼 있고 점점 이게 기후가 완만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딱 판판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플랫 밴드 포텐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 방법이 이 플랫 밴드 포텐셜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얻었느냐? 얼마나 얻었냐?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는 결과고 이건 제가 직접 실험한 거고요. 잠깐만.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리죠. 이렇게 얻었습니다. 밴드 갭이 얼마냐면요. 잠깐만요. 여기서 뭐 이걸 제가 안 적어놨네요. 자, 이게 유명한 저널에 지금 발표된 건데 밴드 갭이 잠깐만 왜 안 나옵니까? 약 2 일렉트론 볼트 정도 얻은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그걸 또 안 적어놨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2.44 일렉트론 볼트 여기 그죠? 이걸 얻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P타입 폴리아닐린을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되죠. 그죠? P타입 폴리아닐린 어떻게 합성할까?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려지는 거예요. 폴리아닐린이니까 이것은 뭘로부터 합성하냐면은 아닐린으로부터 합성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합성하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전기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특이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아닐린은 어디에 녹습니까? 어디에? 어? 물에 잘 녹나요? 별로 물에 잘 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요 밑에 요 하얀 부분은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는 그런 아주 휘발성이 좋은 유기물이에요. 유기용매. 그리고 위에는 여기 퍼클로레이트 아주 강산입니다. 이거는 두 개 안 섞여요. 이거는 절대 안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만 흔들어 딱 놔두면은 이게 상분리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위에다가 요 퍼클로레이트 용액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 산화 촉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폴리아닐린은 아닐린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게 폴리머가 되잖아요. 쭉 이제 기계에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산화 작용에 의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닐린을 먼저 산화를 시키면요, 그 산화된 아닐린이 다른 옆에 있는 아닐린을 딱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그 공격받은 아닐린에 다시 플러스 전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옆에 또 공격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폴리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저 포크로 애시드에는 여기 이런 이거 이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암모늄 퍼설피트인가? 요 산화제를 여기다 녹입니다. 이거는 물에 잘 녹아요. 이거는.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래서 여기 저 수용액과 여기 저 유경매 측, 올게닉 층에 있던 녹아있던 이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흔들면은 인터페이스에서 처음에는 안 들으면은 여기 있는 거 서로 뭐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약간 일어나겠지만은 막 흔들면요 이게 아닐린이 여기 있는 요 촉매와 만나서 산화돼서 쭉 이렇게 폴리머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폴리머 만들어진 폴리머는요 여기에 물층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죠, 그죠? 이렇게 돼서 아주 쉽게 이게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폴리아닐린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해명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폴리아닐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건 셈이고 이거를 좀 더 고배율로 즉 템 이게 초과 전자해명 사진으로 봤더니요 이렇게 이것이 폴리아닐린 이거요. 이것이 이제 어떠한 굉장히 기다란 게 이렇게 뭉쳐 있어서 이건 전혀 뭐 폴리아닐린은 하나의 뭐 실처럼 그런 와이로 되잖아요. 이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일부를 취해서 어,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물론 구겨져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밴드갭 에너지를 먼저 구합니다. 이것을 폴리아닐린을 어섭션 스펙트럼을 찍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펙트로 포토메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장에 따라서 여기 업서번스를 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타우치 플러스로 변환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션해서 봤더니 2.44 일렉트론 볼트 밴드갭 에너지를 얻었고 이거면은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 얼마 이저 이하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죠? 이게 1240을 이걸로 나누면 돼요. 이 값으로. 그러면 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상당한 가시광선은 흡수를 못하지만은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 태양광에서 오는 가시광선은 이 폴리아닐린이 흡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샤키 플러스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플러스해서 여기 전압을 얻었는데요. 이게 전압이 얼마냐면은 0.75V가 돼요. 그죠? 0.75V가 되고 이것을 보통 물리하는 사람들은 일렉트론 볼트로 이제 이거를 환산을 합니다. 근데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44 또는 마이너스 4.45를 해서 요거를 빼는 겁니다. 빼요. 그죠? 이 스케일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5.19 일렉트론 볼트의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 전에 나온 이 표지 그림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에노드에는 일반적인 미생물 연료 전지랑 똑같아요. 에노드에 여기 뭡니까 이게 미생물들이 이제 바이오필름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아세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아세트가 산화돼서 CO2와 프로톤이 됩니다. 이때 나온 전자는 요 전극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여기 캐소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캐소드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밸런스 밴드, 컨덕스 밴드가 있잖아요. 비대너지가 오고 전자가 프로톤을 수소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스킴이 되고 근데 이것도 그냥 비드는 쪼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비드만 쪼여줄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자를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먼저 우리 여기 미생물이 잘 입혀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 실험부터 했죠. 시간에 따른 전압을 이렇게 먼저 MFC 모드로 먼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쭉 처음에는 전압이 증가했다가 떨어지고 이제 계속 배출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일정하게 계속 산화환원이 아니고 이게 초하징, 디스초하징, 초하징, 디스초하징 이게 쭉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는 한 500시간밖에 테스트를 안 했는데 이게 뭐 몇 달 가도 이게 전혀 문제 없이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겁니다.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인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요 오른쪽 요 반은 뭐냐면은 저겁니다. 전압으로 우리가 보통 전기학에서 하는 스케일로다가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이 밸런스 밴드 이게 0.75V라고 그랬죠. 그럼 요쯤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기학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요 많았어요. Y축이 위로 올라갈수록 높다는 뜻이죠. 에너지가 높다. 전자는 마이너스 좌절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값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0.75V가 요쯤 되죠. 밑으로 갈수록 플러스고 중간에 여기 0V고 근데 요 왼쪽에 있는 요 바는요 이거 뭐냐면은 물리에서 쓰는 베큐um 스케일입니다. 베큐um은 0V, 0 일렉트론 볼트가 이거는 베큐um이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베큐um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즉 밑으로 갈수록 전자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전자가 어디 자유전자가 아니고 어디 딱 이제 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 분자나 원자에 소속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요. 여기 0V 저 NH 표준 수소 전극의 0V일 때 이게 백큐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4.4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겁니다. 맞지?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0.75V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여기 해당하는 4.4에서 0.75를 빼야지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쯤에 해당됩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5.19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왜냐면은 전기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전부 이런 개념이 다 물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개념과 전기학적인 개념을 이게 동시에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죠? 여기 에노드예요. 에노드에서는 미생물이 아세테이트를 받아들여서 산화시키고 나오는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에노드로 가는 거죠. 물론 양성자는 이쪽으로 캐스드로 이동합니다. 에노드로 가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밸런스 밴드로 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보시면요, 여기 아세테이트 요 전위가 말이죠 어디쯤 있냐면요, 요 전자가 에노드로 이동할 때 마이너스 한 0.3V 정도의 여기서 미생물에서 저 에노드로 전고로 이동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0.3V예요. 여기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동을 해서 요게 안에서 0.3V는요 어떻죠? 여기 밸런스 밴드의 여기 마이너스 0.75V보다 이게 어떻죠? 이게 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게 요 스케일로 보는 요게 위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해서 밸런스 밴드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P타입 폴리아닐린의 요 밸런스 밴드의 위치가 요쯤 있다고 해보세요. 요쯤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와서 위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더 높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컨덕션 밴드가 마이너스 0.3도보다 더 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직접 컨덕션 밴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 0.3V라는 요 위치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아시테이트가 산화를 시킴으로써 나오는 전자는 에노드를 통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밸런스 밴드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메커니즘을 잘 보십시오. 빛이 쪼여지면은 밸런스 밴드의 전자 위로 이동해요. 이 전자는 여기 이 컨덕션 밴드가 높죠. 그리고 수소 이게 프로톤이 수소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원이 되는 위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0.42V입니다. 이거는 pH 7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직접.
그죠? 만약에 요 컨덕션 밴드가 이거보다 더 낮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한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지 이런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프로톤으로 가서 수소가 발생하면은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 공급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금방 끝나버립니다. 공급은 어디서 되냐면은 여기 미생물에서 아시테이트가 유기물이 산화된 그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밸런스 밴드에 공급이 돼서 빛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로 갑니다. 이 과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걸 한번 잘, 요 그림이 아주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요 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그림이에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구가 아주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